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전 세계 1억 부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의 모든 내용을 낭독하진 않고요. 핵심 내용과 기억하고 싶은 사례들 위주로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배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4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당신이 화가 나 다른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는다고 하자. 당신은 감정을 배설했으니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은 어떨까? 그 사람도 당신의 기쁨을 같이 나눌까? 당신의 호전적인 어조와 적대적인 태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당신 의견에 동의하게 만들어줄까? 우드로 윌슨은 말했다. 당신이 주먹을 쥐고 내게 다가온다면 나도 당신만큼 주먹을 꽉 쥘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와서 앉아서 같이 논의해 봅시다. 서로 의견이 다르면 왜 다른지 이해하려 노력해 봅시다.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금방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과 더불어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는 점은 많지 않고 동의하는 점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내심과 솔직함과 함께 하겠다는 욕망만 있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 D. 록펠러 주니어야말로 우드로 윌슨이 말했던 진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던 사람이다. 1915년 록펠러는 콜로라도에서 가장 경멸받는 사람이었다. 미국 산업 역사의 길이 남을 유혈 파업이 콜로라도 주에서 2년 동안이나 벌어지고 있었다. 분노가 극에 달한 적대적인 광부들은 콜로라도 석유 강철 회사에 더 많은 임금을 요구했다. 록펠러는 이 회사를 지배하고 있었다. 자산은 파괴되고 군대가 개입했다. 유혈이 낭자했다. 광부들은 총에 맞았다. 시체들은 총알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다. 이렇게 서로에 대한 혐오로 불타오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록펠러는 파업 노동자들을 다음과 같이 생각하게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록펠러는 이 일을 해냈다. 어떤 방법이었을까? 이야기를 풀어보기로 하자. 록펠러는 그곳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면서 몇 주를 보낸 다음 파업 대표자들 앞에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처음부터 끝까지 걸작이었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연설로 인해 록펠러를 집어삼키려 했던 거센 폭풍과 파도는 잠잠해졌다. 오히려 록펠러는 많은 추종자들을 얻었다. 이 연설은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인 방식으로 사실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파업 노동자들도 자신들이 격렬하게 싸워왔던 임금 인상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반구도 없이 작업에 복귀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은 이 놀라운 연설의 시작 부분이다. 이 연설이 얼마나 우호적이고 상냥한지 주목하며 읽어보라. 록펠러가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들은 며칠 전만 하더라도 그를 목매달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라는 점을 기억하라. 하지만 록펠러는 마치 의료 선교사들을 대하듯 친절과 예의를 다해 이들을 대했다. 그의 연설은 다음과 같은 표현들로 빛난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분들과 자녀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친구로 상호 우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만난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호의 덕분입니다. 다음은 록펠러 연설의 첫 부분이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날입니다. 이 훌륭한 회사 직원 대표분들을 경영자와 관리자들과 더불어 처음으로 만나는 운 좋은 날이니까요.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이 모임을 기억할 것 같습니다.
이 모임이 2주 전에 열렸더라면 저는 여러분 대부분께 낯선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을 겁니다. 겨우 몇 명의 얼굴이나 알아봤겠죠. 하지만 지난주에 저는 남부 탄전의 모든 광산촌을 찾아 자리를 비운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표분들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방문해 아내분들과 자녀들도 만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르는 사람으로 만난 게 아니라 친구로 만난 셈입니다. 상호 우의 정신에 입각해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쁩니다. 이 모임은 노사 간의 대표 모임이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오로지 여러분의 호의 덕분입니다. 저는 노동자도 아니고 사용자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저는 주주와 임원진을 대표하고 있으니까요. 이 연설이야말로 적을 친구로 만드는 기술을 보여주는 최고의 예가 아닐까? 록펠러가 다른 방법을 취했다고 가정해보자. 록펠러가 광부들과 논쟁을 벌이며 그들 면전에 냉정한 사실들을 제시했다고 해보자. 어조와 암시를 통해 광부들이 잘못했다고 지적했다고 해보자. 모든 논리를 동원해 광부들이 틀렸음을 증명했다고 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많은 분노, 더 많은 혐오, 더 많은 폭동만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당신과 생각이 다르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당신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아무리 훌륭한 논리를 들이대더라도 그 사람이 당신에게 동의하도록 만들 수 없다. 야단치는 부모, 군림하려 드는 사장과 남편, 잔소리를 늘어놓는 배우자 모두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억지로 그 사람들을 당신이나 내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친절하고 우호적이라면 그들을 더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다. 링컨도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이미 100년 전에 했던 링컨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죽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이 오래된 경어는 진실이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을 당신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고 싶다면 먼저 당신이 진정한 친구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벌꿀 한 방울이다. 당신이 벌꿀 대신 무엇이라고 부르든 간에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이다. 비즈니스맨들은 파업 노동자들에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편이 훨씬 좋다는 사실을 배우는 중이다. 예를 들어보자. 화이트 자동차 회사 2,500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유니온숍, 그러니까 노조 가입 강제 제도를 외치며 파업을 벌이고 있었다. 사장이었던 로버트 F. 블랙은 화를 내지도 비난하지도 않았다. 그들을 협박하며 독재자, 공산주의자들이나 늘어놓을 법한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파업 노동자를 두둔했다. 그는 클리브랜드 신문에 광고를 내어 파업 노동자들이 평화로운 방식으로 도구를 내려놓은 데 대해 칭찬했다. 파업이 느슨해지자 블랙은 야구 배트와 글로브를 사서 전해주며 공터에서 야구를 하라고 권장했다. 볼링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볼링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예약해 주었다. 블랙의 우호적인 태도는 그런 태도가 언제나 불러오는 반응을 낳았다. 우호적인 태도는 우호적인 태도를 낳기 마련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빗자루, 삽, 쓰레기통을 빌려서 공장 주변에 성냥, 종이, 담배꽁초를 줍기 시작했다. 상상해보라. 임금 인상과 노조 인정을 위한 파업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이 공장을 치우고 있는 광경이다. 그 일은 길고 격렬했던 미국 노동 전쟁사에서
유례가 없던 사건이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파업은 타결되었다. 서로 간의 적대감이나 원한 같은 건 없었다. 신을 연상시키는 외모를 가지고 신처럼 변론했던 다니엘 웹스터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변호사였다. 하지만 웹스터조차 다음과 같이 우호적인 말로 그의 강력한 주장을 시작했다. 배심원 여러분이 고려하시겠지만 아마도 이런 점은 신사분들께서 생각할 가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여러분들이 설마 놓치시지는 않으리라 믿는 몇몇 사실들을 보여드리자면, 혹은 인간 본성에 대해 잘 알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같은 말들이었다. 웹스터는 밀어붙이지도 않았고 강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웹스터는 부드럽게 말했고 침착하고 우호적인 접근 방식을 이용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유명해질 수 있었다. 오래전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미주리 북서부에 있는 시골 학교까지 숲을 가로질러 맨발로 걸어다니곤 했다. 하루는 학교에서 해와 바람에 대한 우화를 읽었다. 해와 바람은 누가 더 강한지를 놓고 언쟁을 벌였다. 바람이 말했다. 내가 더 세다는 걸 보여줄게. 저기 코트를 입고 있는 노인이 보이지? 너보다 더 빨리 그의 코트를 벗기는 걸로 내기를 하지. 그래서 해는 구름 뒤로 숨었다. 바람은 세차게 입김을 불어댔다. 마치 태풍 같았다. 하지만 바람이 세게 입김을 불어대면 될수록 노인은 코트를 꽁꽁 동여맸다. 결국 바람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내 잔잔해졌다. 그 다음에는 해가 구름 뒤에서 나왔다. 해는 친근하게 노인에게 미소를 지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노인은 이마에 땀을 훔치며 코트를 벗었다. 해는 바람에게 부드러움과 친절은 분노와 힘보다 강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솝은 크로이소스 궁전에 살던 노예로 예수가 태어나기 600년 전 인류에게 영원히 남을 우화들을 지어냈다. 그가 가르친 교훈들은 2500년 전 아테네에서만큼이나 현재 보스턴이나 버밍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햇볕은 바람보다 빠르게 코트를 벗길 수 있다. 친절과 우호적인 접근, 그리고 인정은 세찬 위협이나 폭풍 같은 비난보다 훨씬 더 쉽게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링컨의 말을 기억하라. 벌꿀 한 방울에 한 통의 쓸개죽보다 더 많은 파리가 꼬인다. 사람들을 당신 의견에 동의하도록 만들고 싶을 때는 잊지 말고 네 번째 규칙을 사용하라. 규칙 4. 우호적으로 시작하라. 지금까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